네, 자세한 풀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1번. PSC 보호에서 발생되는 응유 손실이 아닌 것은 되어 있습니다. 프리텐션 방식이죠. 프리텐션 방식에서는 마찰 손실 없죠. 그죠? 예. 또 하나 없는 게 뭐가 있어요? 예. 정적 장치 활동에 의한 손실도 없죠. 예. 프리텐션 방식에서 즉시 손실로는 콘크리트 탄성 변형에 의한 손실뿐이죠. 예, 얘기했었던 내용이에요. 넘어가도록 하고요. 2번. 주철근의 배근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거는 뭐 논할 가치가 없지. 예, 2번이 바로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간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건 뭐 다 얘기하면은 옹벽 설계에 대해서 다 얘기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런 시간 했던 내용을 기준해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크리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잘 놓은 문제죠. 당연히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던 문제인데, 자 봅시다. 크리프의 영향인자죠. 지금 영향인자. 크리프 영향인자에 관한 설명들이죠. 나오는 게 크리프의 영향인자와 크리프 개념, 이 두 가지가 주로 출제가 되는데요. 제가 이번에는 여기 나와요. 요게 더 자주 나와요, 사실은. 영향인자 다 더 자주 나오는데, 영향인자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결국은 콘크리트 영향인자 중에 콘크리트 초기 강도에 아주 밀접하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콘크리트 초기 강도 높으면 높을수록 크리프는 작게 일어납니다. 요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쉽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1번 보시게 되면은 다짐이 불충분하면은, 다짐이 충분하지 않으면 강도 떨어지죠. 그러면은 크리프는 증가한다. 맞는 말이네. 좋아요. 2번, 물 시멘트 미가 클수록 물을 많이 쳐넣었어. 콘크리트 강도는 떨어지죠. 그럼 크리프 증가한다. 맞네. 3번 일단 제끼고 4번부터 보겠습니다. 대기 중에 습도가 감소하면 습도가 낮다. 그럼 건조해진 거네, 그지? 습도가 높을수록 콘크리트 강도가 올라가는 거죠. 수분 양생. 그러면은 건조하다. 건조하면은 강도가 떨어지네. 그럼 크리프는 증가한다. 그럼 1, 2, 4번이 너무나 명쾌하죠. 그래서 이 정답은 3번이 되겠네. 어쨌든 3번 다시 보겠습니다. 3번. 단면 치수가 클수록 강도는 더 올라가는 게 되겠죠. 클수록 올라간다. 작을수록 작아진다. 간단해 볼까요? 큰 게 튼튼하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그지? 쉽게 갑시다. 크면 튼튼하다. 클수록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단면 치수 클수록 콘크리트 강도가 올라간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3번 잡을 수가 있겠죠. 4번 보겠습니다. 4번. 복철 강도를 구하는 식으로 바른 것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 복철근 직사각형보 이렇게 계산을 하기로 했었죠. 여기 AS 다시 여기 AS 맞나? 그래서 복철근끼리 AS 다시에 의한 우력 모멘트 강도 플러스 나머지 철근에 의한 강도 두 개가 조합이죠. 그럼 요름에 의한 거는 AS 다시 FI D 마이너스 D 다시였죠. 되나? 요걸 우리가 MN1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네. 그다음 요름에 의한 우력 모멘트 강도 MN2는 요 철근량이 AS 마이너스 AS 다시죠. 그죠? 예. 그래서 AS 마이너스 AS 다시의 FI의 D 마이너스 2분의 A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두 개 적혀져 있는 거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AS 마이너스 AS 다시가 되어져 다시 D 마이너스 2분의 A 1번, 2번이 일단 후보에 올랐고 그 다음에 1번, 2번은 요 강도 구하는 시간 맞네요. 그죠? 그 다음에 A 구하는 거. A는 여기에서만 구하는 거죠. 등가 복철근 직사각형보에서 등가 압축 깊이 계산하는 식을 여기에서만 계산하면 됩니다. 그죠? 여기에서 C 이꼴 T에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똑같은데 AS 대신에 AS 마이너스 AS 다시만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만 들어가면 됩니다. 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1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객관식이죠.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해만 하고 있다면 충분히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거 계산 문제로 나왔다면 풀면 안 돼. 안 되죠. 죽습니다. 그러면 계산 문제로 나오면 이게 절대로 건드리면 안 돼요. 네.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리는 거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가겠습니다. 5번. 이건 서비스죠. 서비스. 이거 2012년 설계 기준 보세요. 여러분들 단 뒤에 적혀져 있는 거 꼭 보셔야 됩니다. 단 2012년도 콘크리트 설계 기준이죠. 하중조합은
1.2D 플러스 1.6이 원래 하중조합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시험에 물어보는 것은 고정하중 플러스 활하중 조합만 물어봐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되는데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2012년도 한계상태설계법. 한계상태설계법에서는 1.25D 플러스 1.81이에요. 예. 뭐 물론 이게 2015년도에 또 있습니다. 2015년도 한계상태설계법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계상태설계에서의 이 강도 한계상태입니다. 강도 한계상태에서는 1.25D 플러스 1.81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1.25이고 0.9인 경우까지 다 고려를 합니다. 어쨌든 설계 기준, 몇 년도 기준, 어떤 기준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 하중조합이 좀 달라지니까 이거 한번 체크해 두시면 되고, 여기서는 1.2D 플러스 1.6L 요것만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죠? 계산하시면은 아마 132가 나오는 것 같네요, 그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가 상당히 편한 문제죠. 지금 보시면은 자 여기가 300이 되어져 있죠, 그죠? 300. 지금 자릿수는 필요 없죠? 그냥 막 하시면 됩니다. 막 하시면 되고, 길이가 여기가 300. 그 다음에 여기 두께가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은 일축 인장이죠, 그죠? 일축 인장이니까 지금 응력 구하는 식이죠. 응력을 시그마는 A분의 P에서 바로 구하시면 되죠. 자릿수 필요 없으면 3, 1이죠. 1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뭐냐면 이 문제 핵심은 아마 기억하고 니은인 것 같아요. 니은은 이렇게 사선으로 용접되어 있죠. 사선으로 용접되어져 있더라도 어떻게 투영 단면적에 대해서 계산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똑같이 1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은 같은 값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고 니은은 같은 값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관건은 이제 디귿이죠. 디귿은 여기서 전단을 주고 있어요. 요 면에 대해서 전단을 주고 있죠. 이쪽으로 150입니다. 이쪽으로도 150이죠. 그럼 전단 장악 면적은 전단에 대해서 평면 면적이죠. 그죠? 요 길이 곱하기 요 두께 하면 되겠죠. 면적 같은 면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타우는 A분의 V에서 전단 장악 면적, 요 길이 300, 그 다음에 두께 1, 15 이렇게 하시면 되죠. 5 나오네요, 그죠? 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전단 장악 면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7번 이것도 서비스죠. 네. 1등급이죠. 1등급. 네. 내진 1등급으로 설계를 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네. 특별시 광역시도 내진 등급은 1등급, 대부분 1등급으로 설계합니다. 그 다음에 2등급은 뭐냐면 이게 아닌 거는 2등급이에요. 그럼 질문은 2등급이 나올 수가 없죠. 요게 아니면 2등급이에요. 요거는 1등급. 그 외, 요거 외 2등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골에 사시는 분들 빼고는 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1등급으로 합니다. 일반 국도상의 교량이라고 했으니까 대부분 다 국도잖아, 그지? 시골에도. 시골에 막 경운기 다니고 이런 데 있죠. 그런 데가 2등급이기도 한데, 공무원들은 안전한 게 중요하잖아요, 그지? 그래서 대부분 그냥 애매하다 이러면은 1등급으로 잘 합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가, 전단 마찰인데 경사진 경우죠. 예. 경사진 경우에 대해서 경사진 경우에 대해서 지금 요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좋은 그림은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문제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준비를 안 했으니까 저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면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으니까, 한 번 나왔으니까 한번 확인해 두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각도 있죠. 균열면과 철근이 이루는 각도를 알파 F라고 했습니다. F는 프릭션이니까 F라고 준 거죠. 오케이.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원래 일반적으로 이게 알파 F가 90도인 경우에는 90도 일단 한번 써볼게요. VNF 공칭 전단 마찰 강도는 마찰 계수에다가 AVF의 FY 이렇게 했죠. 네, 이렇게 했죠.
이게 90도인 경우. 근데 요거를 조금 더 풀어쓰게 되면 이 공식만 봤습니다. 풀어쓰게 되면은 예, 여기가 요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뮤 사인 알파 플러스 코사인 알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알파 f가 90도면은 얘가 1이 나오죠. 얘는 0이 나오잖아. 예. 그래서 그냥 뮤만 바로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이게 각도를 몇 도를 줄까 애매하기 때문에 아마 시험 문제에서는 90도인 경우가 일반적으로 나왔고 이때까지 다 90도밖에 안 나왔어요. 아니, 많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모두 나왔던 문제에서는 다 90도인 경우만 나왔고 아마 약간 좀 변태 성향이 있는 사람이 각도를 굳이 줬네요. 줘서 계산 한번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없죠. 일단 해보겠습니다. 하면은 뮤가 마차계수가 0.5 2분의 1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인 알파가 5분의 4 플러스 코사인 알파가 5분의 3 이렇게 돼 있죠. 예. 요거 계산하시게 되면은 여기에 약분을 좀 하게 되면은 2죠. 그죠? 5분의 2 플러스 5분의 3이니까 1이네 1 마차계수 1 나왔어요. 그죠? 예. 1 나왔고 AVF가 AVF를 구하라는 얘기래요. 예. 그래서 VD는 VD 구하게 되면은 파이에 VNF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마차계수 1 나왔으니까 1 곱하기 AVF 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FY가 4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릿수는 필요 없죠, 지금? 예. 4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단력이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은 45라고 되어 있죠, 그죠? 45 이렇게 되어 있네요. AVF만 구하시면 되겠죠, 그죠? AVF 그러면은 4분의 45 이렇게 하시면 되네요. 그러면은 여기 11과 4분의 1이죠, 그죠? 예, 11과 4분의 1, 1, 2, 5. 강도 감소 계산 안 했네. 미안합니다. sorry. 예, 강도 감소 파일 안 했네. 강도 감소 4분의 3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예, 1 해주시고, 그 다음 AVF에다가 4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약분을 하시고, 이걸 하면은 여기 15네, 그죠? AVF는 15, 정답은 2번 이렇게 되겠네요. 쉽게 주려고 애원을 했는데, 자 이제 나왔으니까 이거 하나 정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문제 안 나오죠? 같은 문제 안 나요. 균열면과 철근에 이르는 각도가 알파 F다. 요거까지 확인해 두셔야 그 다음에 문제도 충분히 대비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9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 문제. 먼저 평형 상태에서의 콘크리트 압축력이라고 했죠. 그런데 한번 봅시다. 이 평형 상태, 균형 상태 같은 말이죠. 예. 콘크리트가 가지고 있는 압축력이라고 했습니다. 콘크리트가 가지고 있는 압축력이라면 C는 0.85 FCK AB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C 이퀄 T죠. C 이퀄 T잖아. 그래서 T는 ASFI죠. 그래서 시험 문제 자주 쓰는 트릭 중에 하나입니다.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압축력은 얼마입니까? 콘크리트 받는 압축력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철근이 받는 인장력을 계산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항상 그래요. 이게 계산이 훨씬 더 수월하잖아. 물론 이렇게 계산해도 같은 답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평형 상태에서의 철근 양이 얼마인지만 확인해 주면 끝나는 문제네요. 그죠? 예, FI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다시 와볼까요? 그러면 먼저 평형 철근 비부터 찾아야 되겠네요. 평형 철근 양 곱하기 FY만 하시면 됩니다. 평형 철근 양 곱하기 FY만 하면 됩니다. 말이 만이라고 되어져 있지만은 평형 철근 비만 구해도 1점짜리인데 평형 철근 비 FY분의 0.85 FCK 예 베타 1 600 플러스 F5분의 600 되나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BD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게 BD를 어디로 놓느냐 그 사실 좀 중요한데 이거 좀 봅시다. 이 좀 표현이 좀 더럽게 해놨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를 지금 300이라고 해놓고 이 철근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피복을 여기만 피복을 줬어요. 여기가 50, 여기가 50 이렇게만 피복을 줬어요 지금. 그러면은 힘을 이렇게 받는 건지 이렇게 받는 건지 이 문제에서는 사실 이제 표현이 안 되어져 있어요. 안 되어져 있는데 지금 이렇게 모멘트를 받는다면은 즉 여기가 중심축이고 이렇게 회전을 하는 단면에 대해서 힘을 받는다면은 우리 문제에서 주어진 것처럼 요 전체 높이가 h가 되겠죠. h가 되고 그러면은 인장 피복을 뺀 요게 d가 돼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당연히 이제 그렇게 인정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어느 축에 대해서 회전을 하는지 요게 표현이 정확하게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문제는 이게 좀 완벽한 문제는 아닙니다. 약간 문제상 약간의 오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을 계산하는 게 맞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이쪽 피복을 안 줬잖아요. 이쪽 피복을 안 줬기 때문에 이 축에 대한 D를 여러분들이 구해낼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D는 400으로 계산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되나? 그래서 평형철근 식에다가 BD를 곱하면은 평형철근 양이 되겠죠. 그죠? AB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쭉 요거 전체를 한꺼번에 다 합시다. 예. 여기에다 FY까지 한 번에 다 합시다. 예. 여기에다가 FY까지 곱하면 되겠죠. FY까지 곱하면은 인장책을 맞는 인장력이죠. 책을 만든 인장력이고 여기 마찬가지로 압축력 콘크리트 받는 압축력 C와 같죠. 바로 계산하겠습니다. FY 4 85에 FCK가 25 4분의 1 바로 들어갑니다. 4분의 1 들어왔고요. 그 다음 베타1 28 이하면 0.85죠. 예, 85 한 번 더 들어왔습니다. 자릿수 필요 없죠. 12, 13, 14, 15 4개 중에 하나 찾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FI가 400이니까 1분의 6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B3, D4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FI 역시 한 번 더 4 들어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약분을 시켜버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끝이죠 이제? 없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85, 85, 6, 3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우리가 익숙한 게 뭡니까? 85의 제곱을 알고 있죠? 7225 곱하기 36, 18입니다. 이 상황에서 계산하셔야 됩니다. 근데 유효자리 두 번째 달라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엄밀하게 해야 되는데 72 곱하기 18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72 곱하기 18 그러면 8이 16 87 50 87 56 57 그 다음에 72 하시면 6 9 10 12 1296 정도 나오네요. 그러면 13 정도가 답이 되겠네요. 오케이. 힘들다, 그치? 힘들다. 야, 이 긴 식을, 이 긴 식을, 85의 제곱을 몰랐으면 아예 손도 못 대는 문제인데. 근데 이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고사장에서 풀도록은 좀 권장을 해드리고 싶진 않네요, 사실은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이렇게 한 번에 딱 끝나기가 어려워요. 끝나기 어렵고 지금은 제가 고사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저는 실수에 대해서 부담감이 없죠. 실수하면 다시 하면 되는 거고 그지?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편한 상태에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상태에서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 거 한 번에 딱 맞춰버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사장에서 시간을 쫓겨가면서 이걸 정확하게 다 해낼 수가 있을까요? 해낼 수도 있겠죠. 해낼 수도 있죠. 안 해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이렇게 복잡한 식을 계산을 했는데 애매하게 나왔어. 예를 들어서 12.5 이렇게 나와버려서 어떡할 거예요 이거? 멘붕 오는 거예요 이제. 돌아버리는 거예요. 어떡할 거냐고. 어떡할 거냐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춰서 얻는 이점도 있겠죠. 한 번에 풀어서 맞춰서 얻는 이점도 있겠죠. 그런데 실수로 계산이 틀렸을 때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은 아주 뛰어날 필요는 없어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일정 점수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 카트라인 낮아요, 우리. 대충 맞추면 돼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순간적으로 멘붕이 와버리고 자기가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자꾸 실수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뭐 연습도 많이 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9번 같은 문제. 이거는 효율성도 떨어지죠. 자, 보세요. 폐형철근 비만 구해도 1점이잖아. 근데 더 붙어야 되죠. 비효율적입니다. 그 다음에 숫자가 보기에 주어진 게 0.5 이렇게 주어졌죠. 계산이 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을 예상하셨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보기 간격이 그래 좁아요. 지금 12, 13, 14, 15 이게 완전 양아치예요. 12, 18, 뭐 20, 22, 28 이 정도 줘야지. 너무 간격이 좁아요. 그래서 근사적으로 들이대기도 상당히 좀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패스하시고 나중에 시간이 남았을 때 못 푸는 게 아니죠. 평형철근비 구할 수 있잖아. 인장력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은 멀리 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